만약 당신이 목소리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일까요? 무대 위에서 다시는 노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다면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차지연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트로트라는 완전히 낯선 무대 위에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끝없는 어둠을 삼키고 결국 스스로 빛이 되기까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차지연은 늘 너무 크다, 너무 세다, 예쁘지 않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172cm의 큰 키,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닌 깊고 거친 음색, 국악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국악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이 자란 어긋난 성장기였죠.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 노래자랑에 나가 상금을 타와야 생활비를 보탤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예대 장학생으로 합격했지만 학비가 없어 중퇴해야 했습니다. 가수가 되겠다고 서울로 올라와 7에서 8년 동안 기획사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사기만 당하고 돈만 뜯기고 준비하던 앨범은 공중분해됐습니다. 결국 이 바닥은 더러워하며 은행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나는 예쁘지 않아. 이 얼굴로 어떻게 무대에 서지? 성형수술비까지 모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 돈으로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12편을 보러 갔던 그 시간들, 그녀는 매일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럼 이걸로 승부 보는 수밖에. 그 순간부터 자학이 아니라 자각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가진 건 꾀꼬리 목소리가 아니라 아픔을 삼켜서 뱉어내는 목소리야. 그녀는 더 이상 예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순간 그녀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6년 뮤지컬 라이온킹의 라피키로 데뷔한 뒤 서편제, 위키드, 드림걸즈, 더 데빌, 하데스타운까지 그녀가 서는 무대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노한 음절씩 뱉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차지연, 갑상선암 진단으로 모든 활동 중단. 사랑했던 안나 카레니나와 호프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목을 쓰는 배우에게 갑상선암은 단순한 암이 아닙니다.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하거나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직업의 끝을 의미할 수 있는 병이었죠. 그녀는 당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지 솔직히 무서워요.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죽음보다 무대를 잃는 게 더 두려웠다고 합니다. 9개월, 무려 9개월 동안 무대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팬들은 매일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고 그녀는 조용히 치료받으며 다시 노래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종양은 악성이 아니었고 2024년 초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아프고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2015년 드림걸즈 연습실, 주연인 그녀와 앙상블이었던 4살 연하의 윤은채. 그때 그녀는 1년째 연애를 안 했다. 다시는 사랑 같은 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쁜 남자를 너무 많이 만나서 돈도 뜯기고 마음도 찢겼던 때였죠. 그런데 그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대요. 다음 날은 진심인데요 라고 지나가고 또 그 다음 날은 남자친구 생기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녀가 공연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부럽더라고 답하자 그날 바로 차를 몰고 와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윤은채는 말했습니다. 누나, 저랑 만나보실래요? 아, 우리 결혼할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진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비로소 안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는 늘 불안하고 어두웠는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건강해져요. 2016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위키드 막공을 마치고 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갔던 그녀는 태교로 매일 디파인 그래비티를 틀어줬대요. 그래서인지 아들은 지금도 그 노래만 들리면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TV 엔더블 캐스팅에서 남편 윤은 채가 도전자로 나왔을 때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지원서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보고 허영심이 생겼어요. 저도 저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아내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차지연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그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현역 가왕삼에 섰습니다. 뮤지컬 여제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트로트라는 새로운 도전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다. 내가 가진 아픔과 사랑과 회복을 트로트로도 보여주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꾀꼬리 같은 달콤함은 없지만 대신 수술대 위에서 죽을 뻔한 사람만이 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대를 잃을 뻔한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르는 트로트는 그냥 트로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차지연은 그 증거입니다. 자격지심으로 가득했던 소녀가 사기를 당하고 빚을 지고 은행원까지 했던 청년이 목소리를 잃을 뻔했던 배우가 이제 트로트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삼가 단순한 서바이벌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말 그대로 인생 제이막입니다. 만약 그녀가 TOP7에 든다면 내년 한일 가왕전에서 전 세계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이미 수많은 상처를 삼키고 다시 피워낸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 시즌만큼은 차지연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그녀가 다시 노래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녀가 끝내 빛이 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게 우리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그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에 대한 보답이니까요.